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김,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이거 뭐 오늘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직접 입장도 나왔죠. 자, 의혹 제기 당사자 김의겸 의원도 오늘 많은 말을 했는데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막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를 하신다면 그때 저도 한번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선동이다.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물론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 형식이었습니다만은 처음 또 공식 입장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대통령이 이제 분명히 밝혔지만 지금 당사자인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또 야당의 그 일부 지도부의 그 주장들을 보면은 여기서 사과를 하거나 물러설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터무니없는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도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진영으로 갈라가지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또 듣는 지지자들이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사과하는 거는 지는 것이다. 목소리 크면은 이기지는 못할 망정 비길 수 있다라는 이상한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생겨버린 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저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빨리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아요. 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첼리스트라는 사람이 그 진실을 빨리 말하는 것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지금 지름길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똑같으니까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공격을 하면은 당신네들은 과거에 이랬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사과 문제도 네. 그냥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사과하면 될 것인데 대통령 사과를 하면 나도 사과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뉴욕에서 그 사과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정말 자괴감이 드는 예. 이슈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한쪽도 조금도 안 물러서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의원 대 장관의 어떤 대립이었다가 이게 민주당 대 장관, 지금 오늘은 보면 민주당 대 대통령까지 대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부로 여야 대통령실이 낀 여야의 아주 천면 맞대결로 성격이 전환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오래 끌 일이었는가 하는 대목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듭니다. 뉴욕 역설도 그렇게까지 끌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네. 국제적 조롱거리까지 돼버렸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래 끌 일이고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트가 돼가지고 지금 온 당사자들이 전부 다 해서 그날 하여튼 술자리로 혐의가 걸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 형국이 되는 건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제는 수사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고소고발이 네, 이루어졌기 이건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검찰이 나와가지고 뭔가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예. 참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예. 좀 저야말로 자괴감이 듭니다. 네. 좀 검찰이 수사해야 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상황인데. 검찰이 너무 바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국민의힘은 좀 김의겸 의원 오늘도 뭐 제정신이냐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지금 김의겸 의원을 옹호하면서 그럼 구체적 제보가 들어왔는데 질문을 해야지 않았냐, 뭐 이런 입장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저 얘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네가 잘못했다라는 건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뉴욕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그 제시하긴 했지만 본인이 사과하겠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그 제보가 정말로 자기가 생각할 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대통령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 박홍근 원내대표가 차분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질문 자체를 봉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그러잖아. 이거는 달리 말하면 물어보지도 못해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느냐는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물어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들도 확신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그들이 말싸움하는데 제가 보태는 것조차도 민망하고요. 일단 그 수사를 해서 특히 그 첼리스트 자기가 제보할 생각은 없고 뭐 전 남자친구한테 얘기한 게 지금 일파만파 전국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경찰에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신경민 의원님, 과거에 뭐 현장을 누비던 기자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좀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는데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하다. 민주당 이런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 꽤 많은데, 자, 요 정도 얘기 구체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좀 그 첼리스트라고 하는 예. 여자분의 그 목소리, 싱크가 들어와 있고, 이세창 총재, 네. 또 뭐 응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가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예. 거기서 지금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은 시간은 나왔기 때문에 장소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봤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시간하고 장소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예요. 이 팩트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갑자기 제보가 왔고 감사는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야, 큰 거 있으니까 순서 좀 바꿔주라 해서 질문 순서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마 국감날 아침에 이제 갑자기 제보가 들어서 싱크 들어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짐작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물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물어보는 데 있어서 방식을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뭐 막 몰아붙이듯이 예. 한동훈 장관 당신 거기 있었잖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방식 자체가 일단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쯤에는 장소 정도는 좀 한번 체크를 해봤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몰래 담 넘어서 청담동 그 술집에 갔다고 그러면은 경호팀도 모르게 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뭐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네. 경호팀 모르게 담 넘어서 갔다는 것은 그건 대통령실 전체 내지는 국가적으로 큰 대형 사고에 해당합니다. 예. 대통령이 경호팀 모르게 그리고 경찰 모르게 자기 집에서 청담동까지 새벽에 몰래 갔다? 그건 뭐 엄청난 사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쯤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면은 장소 우리가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 첼리스트는 잠수 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경호, 교통, 경찰 우리가 확인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카운터를 매겨야죠. 네. 이게 맞든 안 맞든 어쨌든 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렇죠. 무언가를 지금은 밝혔어야 된다.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지금 오늘 한 장관이 맞받아치는 거나 윤 대통령이 사실상 도어 스태핑에서 맞받아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장관하고 윤 대통령은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신감을 보이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예. 맞받아치는 게 맞죠. 그런데
자,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동선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 동선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팩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거를 오늘 국민의힘이 김의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또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이 부분은 또 별개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순서가 일단 그 고발 내지는 법적 조처가 들어갔으니까 일단 그 신속하게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게 맞고요. 윤리위에 제소했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기는 하나 이게 지금 그 모 유튜브 소위 이제 자칭 언론사와 함께 협업으로 이러한 그 사실을 폭로하듯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질문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 파장이 큰 그러한 그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의혹의 근거는 지금 아직까지 없는 거 아닙니까? 장소를 오늘쯤에는 특정해서 내보냈어야 되지 않느냐 신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담동을 누비고 다녔는데 그 장소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윤리위에 이제 그 제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순서로 보면은 이거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결국은 그 첼리스트의 그 통화 내용, 그 다음에 스스로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이세창이라는 분. 예. 그래서 왜 본인이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며 또 자기의 그 통화가 짜집기 되었다고 했으니 빨리 그 소위 수사가 진척이 돼가지고 진실이 확인이 돼서 빨리 이 사건이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예. 또 국민의힘의 입장을 또 그대로 그 반영해서 또 주장하는 이 목소리만 남게 될 것 같아요. 진영별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려도 주셨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많은 의원들 김의겸 의원을 엄호하면서 한동훈 장관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인터뷰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한동훈 장관 역시 민주당을 향해서 오늘도 거친 공세를 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거기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럼 안 가셨어요? 그럼 끝이죠. 근데 물어보지도 못해요? 녹취록도 없이 시중에 도는 카더라를 물어봤으면 비판받아야죠. 근데 녹취가 있으니까 그러면 갔나? 그럼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녹취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국회의원이 확인합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이 저질 가짜 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저질 가짜 뉴스에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러 방식으로 가담하고 있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야말로 5.18에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술자리 제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또 발끈했습니다. 2000년 그 5.18 전야제 날 광주 술자리 얘기를 이제 꺼내든 건데 괜히 참전했다가 이게 우상호 의원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어떻게 보면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던 사례 아닙니까? 글쎄요, 뭐 아픈 예. 추억이죠. 그러니까 한 장관 좋아요. 뭐 지난 20년 동안 밤 10시 이후에 술자리 안 갔다고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하여튼 술자리는 본인이 주도해서 계속하고 해왔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랬다는 루머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건 또 맞아요. 근데 하여튼 김의겸 의원이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물어보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지적은 제가 아까도 했지만요. 그 대목은 남아요. 그런데 한 장관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대응을 한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날 또 그랬죠. 뭐 내기해 볼까요? 나
다 걸겠습니다. 뭘 것이라. 뭐 지금 있는 거 앞으로 올 자리 다 걸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꾸가 없었는데 오늘 또 이제 우상호 의원이 방송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22년 전에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우상호 의원 당신은 그러면 뭐 그런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대응하는 건요. 예. 정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도 뭐 문제가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전을 하고 에스컬레이트하고 하는 것은 정말 국격의 문제가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좀 그만두고 차라리 검찰의 조사를 기다려보는 게 맞는데 네. 검찰은 아마 틀림없이 또 이럴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전에 있었는데요. 검찰은 흥신소가 아닙니다. 이럴 거예요. 이게 무슨 법 위반이냐라고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걸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내부적으로 또 논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의 격이 매우 손상된 어떤 사태였다, 사건이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이 물론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뭘 걸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20여 년 전 일까지 소환을 한다던가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당혹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왜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이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발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관 하면은 국회의 장에서는 늘 그 수비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공수가 바뀐 것처럼 매우 도발적인 발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이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장관은 처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그러면은 전략은 무엇인가? 아마 민주당과 똑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는 그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일반인들이 볼 때 우상호 의원은 술집 얘기하면 안 돼요. 마치 또 이재명 대표가 욕설 얘기하면 안 되듯이. 근데 요번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마치 또 그 도발하듯이 그 우상호 의원으로서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제기함으로써 아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장관도 장관으로서의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항상 그 야당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일국의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그 반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아마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는 아주 시원하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걸 노렸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사실 그동안 못 봤던 국무위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궁금했었는데 이게 시대가 달라진 건지 한동훈 장관의 개인 성향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어떤 보수층을 겨냥한 발언인지 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궁금하다 이런 또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방송으로서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일타쌍피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던져가지고 민주당을 당황케 하고 그리고 지지층을 규합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저런 스타일은 한동훈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장관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데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수사할 때도 그렇고 모든 그 행태의 그 한 면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주변의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 김의겸 의원의 그런 의혹 제기, 매우 도발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제스처를 쓰면서 지금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김의겸 도와주려다가 우상호 의원은 완전히 지금 그 주저앉는 지금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식의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은 한번 손을 보겠다라는 의지에 넘치다 보니까는 미처 한동훈의 전략을 간파하지 못한 채 덤비다가 마치 또 나가 떨어지듯이 그러면서 또 이것에 또
그 다른 그 이면은 뭐냐면 한동훈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한동훈 글쎄 한동훈 스타일이라는 제 정 의원 말씀에 동의하는데 네. 거의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아, 한동훈 붙인 것 장관. 같다. 예. 이건 이제 추론을 해주시는 거고요. 근데 한동훈 장관에게 확인할 방법은 저희가 없는데 총선은 아직 멀리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신경민 전 의원처럼 민주당 안팎에서도 이게 민주당이 어느 정도 출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법도 한데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연일 뭐 TF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강경 대응이거든요. 이 역시 뭔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뭐 이유야 분명히 뭐 있죠. 지금 현재 뭐 대표가 코너에 몰려 있으면 몰려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한데 저는 뭐 그 이유는 짐작이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팩트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러 가지 팩트 있잖아요. 그 팩트를 가지고 하나씩 팩트를 들이밀면서 한동훈 장관하고 싸우던 윤 대통령하고 싸우던 싸워야지 어제 했던 얘기, 그저께 했던 얘기, 그 전에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윤 대통령, 한 장관하고 싸우는 것은 별로 승산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하려면은 다부지게 달라붙어야죠. 그것은 팩트입니다. 예. 팩트를 가지고 달라붙어야지 정치적 공세, 정치적 공박을 가지고 달려드는 건 저는 좀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팩트가 없으면 그럼 사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팩트가 없으면은 그건 이제 검찰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팩트 앞에서는 뭐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는 이제 팩트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건 깨끗하게 사과해야죠. 예. 근데 저는 깨끗하게 사과할 것 같지가 않은 게요. 또 검찰 수사가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면은 이게 검찰이 지금 권력의 편을 들고 있느니 또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으리라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